혼합훈련 운영계획 수립 방법과 관련하여 훈련 대상 및 콘텐츠 선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혼합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훈련 대상과 콘텐츠를 선정하고 운영전략 설계, 교수전략 설계, 평가계획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훈련 대상 선정과 콘텐츠 선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훈련 대상, 즉 훈련 과정과 훈련생을 선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혼합훈련으로 운영할 훈련 과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혼합훈련 과정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 집체훈련 대비 직업훈련의 효과성,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즉 공공 또는 민간 콘텐츠를 도입할 경우에는 콘텐츠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 선정 절차를 보면 먼저 훈련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 있는지를 확인해가면서 훈련 분야를 선정한 후 다음으로 콘텐츠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훈련 과정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과정 선정 시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스텝 혼합훈련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참조합니다. 시범사업은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을 중심으로 혼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총 17개 기관 26개 과정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17개 기관들이 어떤 과정들을 선정했는지 이들 기관들의 훈련 운영 상황 등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대상 과정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선정 시 훈련생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혼합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 훈련생이 원격 훈련 수강에 필요한 장비인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지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훈련생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 과정 운영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별 특성에 따라 훈련생 선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모집되는 훈련생들의 특성들을 감안하여 원격 훈련 실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기존 모집 계획을 유지해도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훈련생 선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원격 훈련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훈련생 모집 단계에서 훈련생들에게 훈련 과정이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이 결합된 혼합 훈련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혼합 훈련 운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혼합 훈련 운영 계획 수립 중 콘텐츠 선정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대상인 훈련 과정 선정 과정과 콘텐츠 선정 과정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혼합훈련 실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 훈련 대상 선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콘텐츠는 어떤 절차로 선정해야 할까요?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 중 훈련기관에서 선정한 훈련 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 후보군을 우선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제목과 차시 구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이 후보 콘텐츠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최종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는 훈련 기관별로 콘텐츠 선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선정 기준은 콘텐츠의 내용 구성 측면과 학습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통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구성 검토하기는 내용 구성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훈련 과정에서 원격 훈련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적정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 분량 측면을 고려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의 종류뿐만 아니라 분량 측면에서도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나 너무 간략하게 다루거나 해당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외부의 공공민간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다 보니 훈련기관 요구에 100% 부합한 콘텐츠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이 적절한 콘텐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훈련 과정 선정 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분야, 다른 훈련 과정을 선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콘텐츠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콘텐츠 내 차시들에 대해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콘텐츠 내에서 내용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시들만 선별하여 콘텐츠를 재조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수준 검토하기를 보면 학습 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훈련생들의 학습 수준, 훈련 목표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콘텐츠들은 훈련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혼합훈련 특성상 집체 훈련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훈련 과정 전반적으로 진행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선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스텝 혼합훈련 시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 수준 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콘텐츠 선정 활동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해당 활동을 누가 할 것인지, 즉 참여 주체입니다. 콘텐츠 선정 시 가급적 혼합훈련을 담당하는 훈련 교사들과 혼합훈련 사업의 기획, 관리 인력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 교사들과 사업 인력들이 적정한 콘텐츠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콘텐츠의 현황을 훈련 교사, 사업 인력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시간표 배치, 수업 운영 전략 등 구체적인 훈련 운영 방안 설계가 수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